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는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학부모님들이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방학 동안에 어떻게 우리 아이를 지도하는 게 좋을지 들어보고 좋은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여러가지 질문들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올해 여름에 나왔었던 이 대입 개편 시안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대입 제도가 또다시 달라지게 돼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입을 준비를 해야 되나, 개편 시안 이제 바뀌게 된 부분, 확정된 부분, 첫 번째로 수능이 개편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수능은 정시잖아요. 정시 이외에 수시에서 좀 바뀐 게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능 먼저. 수능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 현재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적용되는 이제 수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핵심은 선택 과목이 다 사라지고 다 공통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어 같은 과목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봤었어야 됐습니다. 국어 시험 문제가 총 45문제인데 그 중에서 30문제는 문학, 비문학 이거는 공통으로 풀고요. 나머지 15개의 문제는 선택을 해가지고 푸는 것이었는데, 화법과 작문을 푸느냐 언어와 매체를 푸느냐, 이제 이렇게 선택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 중에 언어와 매체 부분이 문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어서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주로 했었고, 좀 국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외울 것 없이 보기만 하면 풀 수 있는 화법과 작문을 주로 풀었었습니다. 그 화법과 작문은 평상시에 대화하듯이 제시문이 나오고 그 대화문을 읽고서 문제를 푸는 게 화법과 작문이고요. 작문 같은 경우도 서론, 본론, 결론에 글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개요표가 나와 있었는데 그 개요표를 보고선 어떻게 글을 쓰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언어 부분이 이제 문법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또 중세 국어 문법이 나왔었고 현대 국어 문법 포함돼서 언어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매체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매체 문제는 뭐 TV나 신문, 잡지 등에 나와 있는 매체에 나와 있는 기사나 글을 보고선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게 매체 문제였었습니다. 두 개로 선택지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보게 될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 없이 모두가 똑같은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 과목들이 언어, 화법, 작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선택 과목 중에서 언어와 매체 중에서 매체 부분이 사라지고 화법과 작문은 그대로 들어가고 언어, 문법적인 부분이 또 들어가게 돼서 문학, 비문학은 그대로 시험을 보는 것은 동일하고요. 거기에 선택 과목이었던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매체 사라지고 나머지 세 개를 한꺼번에 시험을 보게 되는 게 국어 시험 방식으로 바뀌게 됐고요. 수학이 아주 변화된 게 아주 크죠. 수학이 이제 그전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공통 과목이 있고요. 뒤에 선택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문과 학생들은 보통 확률과 통계를 많이 했었고,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골라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적분을 많이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미적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이 수능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었던 건데요. 이것도 선택 과목을 다 없애고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딱 고정돼서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전부 다 똑같이 이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점수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존과 큰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탐구 부분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겼죠. 탐구가 보통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회 탐구 부분이 있고 이제 과학 탐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사회 탐구 과목을 선택을 했고요. 이과 학생들은 과학 탐구에서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데, 사회 과목 총 9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됐었습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러 가지 과목들 가운데 2가지 과목을 시험을 봤었는데요. 이제 사라졌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 1, 2, 총 8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봤었는데 이게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목에서는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올 수 있고 어떤 과목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맞춘 친구들한테는 가산점을 주고 많은 학생들이 맞춘 쉬운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는 감점을 좀 적게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매기게 됩니다. 그 표준 점수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다시 산출이 되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 과목이 아무래도 과학탐구 과목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받은 점수가 이과 학생이 받은 점수에 비해서는 표준 점수상으로는 낮을 수 있는 유불리가 좀 존재했기 때문에 사회, 과학 이것들을 하나로 문과 학생은 사회, 이과 학생은 과학 이렇게 나눠서 보게 했더니 과학을 잘 모르는 문과 학생들도 있고요. 이과 학생인데 사회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사회와 과학을 동시에 같이 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고 선택 과목이 없어진 대신에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통합 과목은 융합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 지리만 놓고서 문제를 풀던 과정에서 한국 지리와 정치와 경제 같이 융합해가지고 같이 문제를 낸다는 거죠. 세계사와 윤리와 사상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문제를 낸다거나 이제 과학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와 생물을 같이 연관시켜서 문제를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을 모든 학생, 문과든 이과든 다 같이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문과 학생들은 사회만 봤고 과학을 안 봤었는데 사회도 봐야 되고 과학도 봐야 되는 모든 학생이 사회도 보고 과학도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주요한 변화는 수능에서는 이렇게 선택 과목이 다 사라지고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다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된다. 그래서 문이과가 통합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